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너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인데 얼마 전에 금감원에서 고지의무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주의해라 라고 해가지고 발표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과거에 그 고혈압이랑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았대. 근데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수술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고혈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가입을 한 거야. 근데 이제 가입하고 나서 이 사람이 뇌경색 진단을 받아서 뇌경색 진단비를 보험회사한테 청구를 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너 고혈압 얘기 안 했으니까 뇌경색과 관계가 있으니까 보험금 못 주겠다.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단 말이지. 근데 맞는 거 아니냐? 고지해야 되는 거잖아, 고혈압 같은 경우는. 그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금감원이 맞는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고혈압은 고지해야 될 대상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거절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소비자는 잘 모르니까 금감원에서 그치. 그렇게 이제 발표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청약서에서 질문 사항을 보면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뭐 질병 의심 증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 그리고 거기서 의심 증상이라고 하면 해가지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종합해보면은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 의사한테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았을 때 보험회사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한 게 뭐냐면은 국가에서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이제 건강검진을 시행을 하잖아. 근데 그 건강검진을 시행을 할 때 이제 병원에서 뭐 당신 당뇨가 좀 의심됩니다라는 그 검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통보를 했어. 근데 그 통보서는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우편으로 날라가지고 환자가 직접 병원 가서 발급받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 피보험자가 그 당뇨 의심 증상에 대해서 보험회사한테 알리지 않고 가입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뇌경색 진단이 떨어져가지고 보험회사 청구하니 보험회사는 너 고지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 야, 근데 건강검진 결과는 진단을 내린 건 아니잖아. 그냥 이런 게 있어 보여요. 또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잖아. 너 병 있어는 아닌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의심 증상이잖아. 근데 의심 증상일 때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알리라고 되어 있는데 나도 약간은 네가 생각한 거랑 비슷한 게 통보서는 진단서나 소견서처럼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돈 내가지고 서류를 발급받은 게 아니잖아. 보통 이런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건 아니거든. 어딘가에 제출하려고 받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뭐 큰 병원을 가려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내려고 하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발급받는 거고, 통보서는 그냥 집으로 날라오는 거서 당신이 의심됩니다 라고 한 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알려야 될 대상인가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는 있지. 근데 금감원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분쟁이 있어가지고 판단했던 게 뭐냐면은 어쨌든 그 청약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라는 거는 그 명칭의 이름일 뿐인 거고 어쨌든 그 취지 자체는 의사의 소견이 담겨있는 서류를 모두 다 통칭한 거다.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역시 의사의 소견이 담겨있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의심 소견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역시 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처음에는 좀 당황을 하긴 했는데 금감원에서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따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검진 통보 결과에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험 가입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보험회사한테 알리고 가입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보험 가입 3개월 전에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 되겠네. 만약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좀 더 뒤에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도 뭐 편법이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자기들이 써놨잖아. 맞아, 3개월 이내면 맞아. 4개월은 법적으로 문제 안 된다는 거죠. 맞아. 그게 이제 청약서상 질문 사항에 대해서만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말대로 어떻게 보면 좀 냄새는 나기는 하지만 지들이 그렇게 정해놨으면 그거 지켜야지. 맞아.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금감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면은 암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간경화 이것처럼 그 최근 5년 이내에 뭐 몇 회 이상 치료받았습니까?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진단받았습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질병 진단 자체를 받으면 무조건 보험회사한테 알리도록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몰라가지고 얘기를 못했다. 이런 이제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야, 만약에 내가 금에 걸려 있다? 근데 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래서 그냥 살았어.
그냥 보험 가입을 했어. 그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내가 몰랐어. 내가 고혈압이 있을 수도 있고 당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회사랑 소비자 간에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부분을 이제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금감원에서 발표를 한 건데, 뭐 암이나 심근경색이나 간경화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에 티가 본인이 그게 이제 몰랐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그치. 않잖아. 근데 이게 그 10대 질병, 11대 질병을 질문하고 있는 게 최근 5년 이내에 그 진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어쩌면은 좀 억울할 수도 있고, 이건 나도 정말 모르겠는 게 4년 전에 병원 가가지고 한번 체크를 했는데, 피검사를 했는데 당뇨 수치가 그때 나왔어. 그리고 약을 그때 한번 먹었어.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먹지 않고 보험을 가입을 한 거야. 근데 청약서에서는 5년 이내에 당뇨병 진단 사실을 묻는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사람은 4년 전에 한 번 먹고 안 했단 말이야.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어지럽다. 그게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이 맞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건 맞아. 금감원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근데 고지의무 위반을 보험회사가 주장을 하려면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추가로 요건을 갖춰야지만 주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4년 전에 그거 한 번 가지고 내가 고의일까 중과실일까 뭐 이거에 대한 다툼은 생길 수가 있지. 되게 애매한 연장선상이다. 맞아.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야. 뭐 내가 봤을 때는 솔직히 좀 고의는 분명히 아닐 거고 중과실도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결국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는데 보험회사가 너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야 라고 해버리면 솔직히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지. 야, 일주일 전에 먹은 점심도 기억이 안 나는데 4년 전에 약 먹었던 걸 어떻게 기억하냐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나도 너랑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방금 얘기했듯이만 어쨌든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주는 거니까 너 고의야 라고 해버리면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금감원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다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건데, 보통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설계사를 만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 근데 요새 뭐 홈쇼핑이나 아니면 집에서 일하고 있거나 막 이럴 때 전화 와가지고 좋은 상품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 있지. 이걸 이제 통신판매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설계사를 만나가지고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내가 체크를 하면서 가입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설계사가 이제 자 제가 이제 물어볼 테니 그거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치? 근데 이게 통화가 뭐 몇 분짜리가 아니라 나도 들어보면 20분 30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계사 입장에서 어떻게든 빨리 해주고 싶잖아.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빨리 끊고 싶지. 그러니까 그래서 빠바바바바바바방 얘기한단 말이야 설계사가. 거의 아웃사이더 랩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과연 소비자가 제대로 듣고 고지를 했느냐. 있으신가요만 들려. 그러니까 뭐 앞에 건 안 들려. 하셨나요? 있으셨나요? 에? 에? 이렇게 되거든. 그래.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 앞에 부분을 잘 모르니까 난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잖아. 있지. 근데 결국에는 설계사는 그 전화로 가입시키는 설계사는 물어보긴 물어봤단 말이야. 물어는 봤지. 근데 내가 알기로 모든 계약은 쌍방이 다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건데, 이해하셨죠? 그럼 거기도 아니요? 이거 누가 얘기해? 얘라고 하지. 근데 어쨌든 이제 물어는 받고 금감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야. 물어는 받잖아. 너무 빨라서 내가 못 들었잖아. 그러면 잠깐 멈추고 다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한 걸 가지고 본인이 아니요, 예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답변한 사람이 지라는 거야. 전화로 가입하면 안 되네. 아니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면 되겠지. 아니 생각을 해봐. 보험 설계사를 만나서 내가 가입할 때도 그 사람 나 한 4번 찾아왔었거든? 4일 동안 들어가지고 일주일 지나니까 다 까먹었어. 근데 그걸 뭐 3분에서 10분 사이에 통화해가지고 4일치 만난 양을 10분 만에 얘기한다고? 맞아. 맞는데 어쨌든 우리는 청약서에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 거고 그 통신 판매하는 설계사는 그 청약서의 내용을 아무리 빨리 읽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멈추고 다시 한번 물어보라는 게 금감원의 취지인 거야.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얘기 안 했다면 역시나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내가 봐도 뭐 나쁜 거는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어렵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금감원에서 발표한 고지의무와 관련된 민원 분쟁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도움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다음 동영상에서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